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조이보이와 고대병기 그리고 세계정부 사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공개된 신의 나라 루나리아 떡밥으로 추가된 영상으로 조이보이와 고대병기 그리고 세계정부 사부에서는 달 비르카에서 내려온 달의 일족들과 원피스 세계관 태고에서부터 공백의 100년까지 일어났던 일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공백의 100년에 대한 부분은 1부와 2부에 다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며 이번 영상을 더욱 재미있게 보고 싶으시다면 1부와 2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원피스에서는 새로운 종족 루나리아 일족에 대한 떡밥이 나왔었는데 루나리아 일족은 불을 발할 수 있는 일족으로 성지 마리조아 이전 레드라인 위에 살았던 종족입니다. 그리고 흰수염의 대사를 회상하는 마르코의 장면으로 성지 마리조아 이전 레드라인 위에는 신의 나라가 있었다고 밝혀졌는데요. 그리고 루나리아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달과 같은 음력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성지 마리조아 이전 레드라인에는 불을 발할 수 있는 일족 루나리아 일족이 살았고 루나리아 일족의 나라는 신의 나라라고 불렸으며 루나리아라는 이름이 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달에서 내려온 일족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등장한 루나리아 떡밥과 지금까지 나온 원피스 작중 정황으로 원피스 세계관 태고에서부터 공백의 100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설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먼 옛날 태고의 달의 도시 비르카에서는 날개를 가진 달 사람들이 자원 부족으로 푸른별 지구로 터전을 이주했고 이들은 여러 곳으로 떨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상의 인간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배척했고 하늘섬에 떨어진 비르카인들을 제외하고 지상에 떨어진 달의 나라 사람들은 땅을 빼앗기 위해 인간들은 땅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싸우게 됩니다. 그중 루나리아 일족은 농업의 신의 이름을 가진 크로노스의 힘으로 태양의 나무 이브에 악마의 열매를 재배할 수 있었고 이들은 불을 발할 수 있는 능력과 악마의 열매의 능력으로 신이 되어 세상을 지배합니다. 원래 원피스 세계관의 바다는 하나로 붙어 있었으며 땅 또한 하나로 붙어 있었지만 루나리아 일족은 악마의 열매가 열리는 태양의 나무 이브를 숨기기 위함과 끝없는 대지 페어리바스를 동경했던 이유, 인간들을 쉽게 지배하기 위한 이유로 자신의 지배 아래 있었던 신의 이름을 가진 고대병기 우라누스와 포세이돈의 힘, 수많은 인간들과 거인족의 노동력, 그리고 악마의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레드라인과 캄벨트를 만들어 인공적으로 땅을 분리했고 이러한 이유로 과거 신의 나라와 같은 위치에 있는 성지 마리조아 성의 이름이 판게아 성이 아닌가 생각하며 신이 된 루나리아 일족이 거대한 크기를 가진 태양의 나무 이브의 줄기를 레드라인으로 숨기고 수관은 인공숲을 만들어 몰래 악마의 열매를 재배했기 때문에 현재 거대한 크기를 가진 태양의 나무 이브는 보이지 않지만 성지 마리조아 바로 밑 어인섬에서는 태양의 나무 이브의 뿌리가 지상의 빛을 그대로 해저해 전달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레드라인과 캄벨트가 인위적인 지형인 이유 또한 루나리아 일족이 끝없는 대지 페어리바스를 만든 것과 인간을 쉽게 지배하기 위해 억지로 땅을 분리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처럼 루나리아 일족은 불을 발할 수 있는 능력과 열매의 힘으로 끝없는 대지 레드라인 위에 신의 나라를 만들고 신이 되어 달 비르카에서 내려온 다른 일족뿐만 아니라 지상에 사는 모든 종족을 지배할 수 있었고 모든 인간은 루나리아 일족의 힘에 거역할 수 없어 신으로 모시며 재물을 바치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차별이 만연하게 되어 사악한 옛 역사 인신매매와 노예 문화가 활발했고 레드라인 및 지상의 인간들은 서로를 차별하고 노예로 만들어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의 어느 한 전사는 노예들을 풀어주며 사람을 웃게 만들어 고뇌에서 해방해줬는데 그 전사의 이름은 니카로. 니카에게 해방된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이렇게 니카를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자 니카를 중심으로 하나의 나라가 형성됩니다. 니카의 나라는 달에서 내려온 일족뿐만 아니라 모든 종족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었고 니카는 신을 모시는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태양의 신이라 불리게 되며 신이란 이름으로 왕국의 기둥이 됩니다. 이렇게 수백 년이 흐르고 니카의 나라가 거대한 왕국이 되자 레드라인 위 신의 나라에 살았던 루나리아 일족은 니카가 만든 고대 왕국을 지배하려 했고 니카의 후손이자 고대 왕국의 왕이었던 조이보이는 신을 거역하며 조이보이와 그를 따르는 고대 왕국 사람들은 신이라 불리는 루나리아 일족과 맞서 싸워 이들은 신의 천적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후에 태양의 신 니카의 후손들과 그를 따랐던 인물들의 후손들은
지배로부터 깜깜해진 어둠을 희망의 태양빛으로 밝게 비추는 여명, D의 일족으로 불리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으며, 조이보이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여행하여 차별과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해주며 웃겨줘 조이보이라고 불린 것뿐만 아니라 하늘섬에서 지상의 바스를 동경한 비르카인, 차별과 억압으로 해저 10,000m에 살고 있어 지상의 숲과 태양을 보고 싶어 했던 어인과 인어, 인간들을 피해 조에서 사는 밍크족 등과 친구가 되어 이들의 꿈을 이뤄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계획을 세우는데, 조이보이의 계획은 레드라인 위에서 세상을 군림하는 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신의 이름을 가진 고대병기를 이용하여 신이 만든 끝없는 대지 페어리바스 레드라인을 부순 후 고대병기 포세이돈의 힘으로 노아 방주를 이끌어 어인섬 사람들을 지상으로 이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고대병기 우라누스의 힘으로 방주 맥심을 이끌어 지상의 바스를 동경했던 하늘섬 사람들을 지상으로 이주시키는 것으로 조이보이는 자신을 따르는 전사들과 함께 신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이때 조이보이는 하늘의 신의 이름을 가져 용과 소통할 수 있는 우라누스의 힘으로 용을 타고 레드라인 위로 향했고, 조이보이는 마침내 루나리아 일족 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며 이들은 신의 나라 루나리아 일족이 숨겼던 악마의 열매이자 태양의 나무 이브를 발견하고 루나리아 일족은 역사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약속의 배 방주가 완성되면 약속했던 대규모 이주 계획을 실행하려 했지만, 조이보이와 같은 일족이었던 이무는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 조이보이를 배신하고 루나리아 일족이 만들었던 악마의 열매 도감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열매를 얻고 악마의 열매 능력으로 우라누스의 몸을 차지해 힘을 얻은 후 이무는 권력을 누리고 싶은 인간들을 꼬셔 태양의 나무 이브에서 열리는 열매를 인간들에게 먹이고, 하늘을 지배하는 우라누스의 힘을 얻은 이무와 악마의 열매 힘을 얻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조이보이를 악으로 선동하여 고대왕국을 공격하고 패배를 직감했던 조이보이는 포네그리프를 만들어 텍스트를 미래에 전해 훗날을 도모하며 결국 고대왕국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고대왕국을 무너뜨렸던 20인의 왕들은 세계 정부를 만들고, 이들은 신이 되기 위해 자신들의 비겁한 역사 공백의 100년을 지운 후 레드라인 위 신의 나라였던 곳을 그대로 사용해 성지 마리조아라는 이름으로 가짜 신이 되어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이보이와 고대병기 그리고 세계정부 4부에서는 원피스 세계관 태고에서부터 공백의 100년까지 다뤘는데, 공백의 100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1부와 2부 영상 시청 부탁드리며, 5부에서는 용의 흉내를 낸 이무의 최후와 원피스의 결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